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도현 항일비행사 조카 임정범이라 그럽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뽑아주시고 하늘이 점지해 주신 상징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꿔졌다고는 하나 아무리 개념 없는 네티즌들이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댓글로 대통령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까지 대통령님께서 주신 편지를 보훈처장에게 전달해달라는 편지를 중간에 무려 5차례나 가로채다가 빼돌려서는 편지의 본래 목적을 제멋대로 변형시켜버리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취급해버리는 즉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이런 국가보훈처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과정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과 대통령님까지 모독하는 이런 국가보훈처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도현 항일비행사는 1931년 일본서 군용기를 몰고 조종사로서는 이미 조선은 일본에 강점이 되어 있고 비행기 역시 한 대도 없는 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국으로 탈출하여 중국 유주 공군사관학교 창설에 일조하고 조종사 양성 등 본격적으로 항일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1931년 비행기 몰고 중국으로 탈출 중에 제주 고향집 상공에서 편지를 포함 유품이 담긴 보자기를 실제 떨어뜨리는 장면을 재현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유품 보자기를 주워다가 임도현 아버지께 갖다 드린 분이 사진 맨 왼쪽에 서 계시는 신종한 할머니입니다. 2016년 현재 93세로 생존해 계십니다. 근거로 1931년 중에 일본 다치카와 비행학교 재학 중에 비행술 수업 중에 중국 상해로 비행기 몰고 건너갔으나 중국 상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강제 송환됐다는 1936년에 기록한 조선총독부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도현 항일비행사가 장개석 국민당 공군사관학교에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임도현 항일비행사에게 교육받은 제자 조종사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공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장면은 제자 조종사들이 태평양 공중전에서 활약하는 실제 장면을 사진으로 캐첩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상전투에서도 일본군과 전투 중에 머리에 총을 맞아 의식을 잃고 죽음을 넘나드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력서대로 무덤까지 파서 총알을 빼고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했던 총알 구멍도 찾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권인웅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계셨던 제주대 법의학 교수님께서 검시를 해주셨습니다. 무덤까지 파서 총알 구멍을 찾아내어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임도현 항일비행사 유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5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찾아 독립유공 포상심사에 상신했던 임도현 주요 항일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일본 심정부에서 교육받은 가장 염려되는 조선인 조종사들을 찾아서 묶어두거나 제거하기 위해 일본 동경 경찰청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임도현 비행사가 중국 상해로 가는 배에서 체포되어 상해 일본 영사관에서 구금시켰다가 특종 기능인 비행기를 가지고 일본의 주요 전략기지 폭격을 염려하여 강제로 압송하는 내용으로 상해 일본 영사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일본 군용기를 몰고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이력서와 마을분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목포행문소 감옥살이와 1934년 12월에 중국 상해에서 제주로 강제 압송하는 내용으로 조선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역시 장개석 원수가 학교장으로 있는 항주항공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여 중국 상해에서 제주로 1934년 5월 1일에 삼엄한 경계하여 압송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도현 비행사에 대한 비밀문서만도 무려 4개의 독보적인 자료가 있으며 그것도 일본, 조선, 중국 등 자그마치 3개국에서 각각 작성된 비밀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인터넷으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로 중국 국민당 공군사관학교에서의 임도현 항일활동 자료입니다.
중국 13억 인구에게 홍보되고 있는 유주 백년사 20세기 도록의 임대현 중책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37년에 광산공학교 교직 편집위원들이 만든 앨범으로 임대현 비행사가 제자교육생들과 함께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본 이력서가 없었더라면 임도현 비행사의 독립활동은 영원히 묻혀버릴 정도로 아래에 나열한 임도현의 주요 자료를 찾는 데 뿌리가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자료 덕분에 이력서를 100%에 가깝게 입증해준 보물 중의 보물인 소중한 자료가 기록물인 본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고향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중안한 자료로 1991년 조천업지가 있습니다. 항일 공출 부역 징용 일체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는 내용과 직접 항일 활동을 눈으로 보았던 고향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제주 KBS 방송국에서 제작한 보물섬 1, 2부는 임도현 항일 비행사 일대기를 조명해주고 있으며 KBS 시사 파일 제주는 임도현 비행사의 억울함을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일 활동을 직접 보았던 마을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증언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찾는 데 뿌리가 되는 이력서 실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력서는 1941년 초에 중국서 제주로 3차 합승 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작성을 했습니다. 임도현 비행사는 7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지를 겸비했으며 본 이력서는 7개 국어 중 4개 국어로 작성됐는데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이 됐습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장은 사전 자료 검토 과정에서 임도현 이력서를 보고 정신병자가 쓴 자료라고 유죽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유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장이 정신병자란 말에 할 말을 잃고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죽이 따졌던 일로 포상심사에서 괘씸죄를 적용, 고의적으로 임도현 비행사를 계속 탈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심중은 99.9% 확신하고 있었으나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죽은 분한 나머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설마 했던 임도현 비행사만 심사 제외시켜버린 놀라운 소송 답변 자료가 유죽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소송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 자료입니다. 다른 분들은 표창, 보류, 존치인데 임도현 비행사만 명분 없이 제외시켜버린 전대미문의 서울행정법원 소송 답변 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소송 답변 자료에 나와있는 임도현 비행사만 심사 제외시켜버린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보훈처 주무 담당자인 조씨의 폭탄 발언으로 더 확실하게 입증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죽이 먼저 물었습니다. 똑같은 자료로 심사를 했음에도 2008년에는 보류되었던 것이 2009년에는 왜 제외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국가보훈처 조씨는 유죽이 군 출신으로 심사위원들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제외를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죽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비서관은 명분 없이 제외시켜버린 본 소송 답변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보훈처 직원이 직장을 잃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므로 국정감사에 반드시 올려가지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송 답변 자료 하나만으로도 보훈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다 유죽 때문에 심사 제외시켜버렸다는 보훈처 조씨의 폭탄 발언이야말로 더 이상 논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해석하면 유죽이 보훈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항일 자료와 관계없이 오로지 유죽과의 감정 때문에 심사 제외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유죽은 너무 억울해서 2007년부터 청와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진정서 내용은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범법에 가까운 일들을 정리한 다음 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청와대로 제출한 자료 하나는 제주 KBS 방송국에서 저희 백분임을 규명하기 위해 제작한 KBS 시사파일 이채진 항일 비행사 임도현과 또 하나는 역시 제주 KBS 방송국에서 제작한 보물섬 1, 2부 임도현 항일 비행사라는 방송 자료와 또 한 가지 자료는 부끄럽지만 보훈처의 갑질들을 알리기 위해서 유죽이 직접 만든 책을 청와대 진정서로 올렸습니다. 청와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언 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청와대 편지이기에 유족에겐 천군만마였습니다. 이 편지는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직접 유족에게 보내온 청와대 편지 봉투와 내용입니다. 청와대 편지는 당연히 전대미문 사건을 저지른 보훈처를 문책해 주십사는 진정서에 대한 회답이므로 반드시 보훈처장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도 있었기에 즉시 대통령 편지를 복사하여 보훈처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족이 보낸 청와대 편지는 보훈처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만든 이들이 중간에 가로채다가 본래의 편지 목적을 제멋대로 변형시켜버리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취급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료가 국가보훈처 답변 자료입니다. 이처럼 심사 제외시켜버린 사건을 보훈처장에게 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와대 편지도 이들에게는 종이 쪽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족은 대통령 편지를 보훈처장에게 발송하고 또 발송하고 무려 5차례나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주우체국에서 보훈처장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던 근거 자료입니다. 유족은 국가보훈처 내 우편 접수하는 곳부터 감사과까지 대통령 편지이므로 보훈처장에 꼭 전달해 줄 것을 무려 30차례나 전화를 걸어 호소도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보훈처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무려 30차례나 전화로 호소했던 근거 자료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편지까지도 중간에 가로채하다가 빼돌려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취급해버리는 것을 보다 못한 유족은 우편물 겉표지에다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경고문 내용은 청와대 대통령 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밀을 유지해 주십시오. 본 우편물을 보훈처장에 전달이 안되고 중간에 가로채어 갈 때는 중대한 범죄자로 간주해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경고문까지 썼음에도 대통령을 비웃듯이 우편물을 빼돌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취급해버리자 유족은 근거라도 남겨놓기 위해 사실 내용 확인 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 편지를 보훈처장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려 둔갑해버린 가부를 묻는 사실 내용 확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유족은 청와대 편지를 중간에 빼돌린 사실 여부를 증명해달라고 보냈는데 국가보훈처는 70년 전 역사적 자료 검증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등의 엉뚱한 동문서답의 헛소리로 유족을 12년 동안이나 손톱에 낀 먼지만큼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 유족이 보낸 사실 내용 확인 증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입니다. 질문의 답은 0.1%도 없고 동문서답의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호적등본을 떼러갔는데 호적등본은 떼주지 않고 창고에 돌아다니는 만화책을 갖다주는 격입니다. 이처럼 대통령님께서 주신 편지까지 무려 5차례나 중간에 가로채다가 빼돌려서는 편지의 본래 목적을 제멋대로 변형시켜버리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취급해버리는 즉 국가 원수까지도 모독하고 있을지언데 하물며 유족쯤이야 발톱에 낀 먼지만큼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증거로 유족과의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수말리 이국 땅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임도현 항일 비행사를 심사위원들이 약간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보류도 아니고 아예 영구적으로 제명시켜버리는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견사, 개죽음만도 못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국가보훈처를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주십사 국민심판대에 올립니다.